이 손, 내가 아는 손이야. 할머니가 수진의 손목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왼손 손목. 거기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5살 불 엄마가 손 놓쳐서.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어요. 자신도 5살 때 화재 사고로 고아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 할머니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1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왜 지금 이 순간에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수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수지는 요양원 라커룸에서 가운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35세. 간병인으로 일한 지 벌써 12년째였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사회로 나왔고 그 후로 쭉 간병 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요. 수진아, 원장님이 급하게 부르시는데? 선배 간병사 미숙이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봐. 수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문을 열자 원장이 낡은 서류 파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수진 씨, 수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부탁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새로운 환자분을 맡아줄 수 있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환자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70대 여성 환자인데 원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중증 치매예요. 아주 심한. 수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치매 환자분 많이 봤는데요. 아니, 이분은 좀 특별해요. 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서류였습니다. 10년 전에 경찰이 데려왔어요. 경찰이요? 네,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보호됐대요.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원 불명이에요.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아무것도 모르죠.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환자 정보란이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무연고자로 등록됐어요. 국가에서 비용 지원받아서 10년째 여기 있는 거죠. 원장이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며 말을 이었어요. 문제는 그동안 아무도 오래 못 맡았어요. 왜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분이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특히 간병사를요. 어떻게요? 손도 안 잡히고, 밥도 안 먹고, 약도 거부하고,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심할 땐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치매 환자가 그렇게 격렬하게 거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든 환자는 익숙했어요. 하지만 왠지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다들 사흘도 못 버티는데. 괜찮아요. 만나보고 결정할게요. 원장이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307호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열쇠를 건네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거부하시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괜히 다치면 안 되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긴장되는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설레는 느낌?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거였어요. 307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패에 무연고 환자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어요. 끽.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일까요? 뒷모습만 봤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수진을 봤어요. 멍한 눈빛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아니면 기다림? 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제가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어요. 손 잡아도 될까요? 느리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잖아요. 이 할머니는 손을 절대 안 잡는다고요. 수진도 거부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움직였어요. 느리게, 아주 느리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을 포개졌습니다. 세게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수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수진을 보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점심 드셔야 해요.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할머니가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놓지 말라는 듯이요. 괜찮아요. 제가 어디 안 가요. 수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은 못했지만 뭔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원장실로 다시 갔어요. 제가 맡을게요. 정말요? 힘들 텐데.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할머니랑 있으면 편하네요, 마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원장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그날 밤 수진은 307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손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할머니 손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진도 어느새 눈을 감았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잠결에도 수진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에게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편히 주무세요, 할머니. 속삭였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할머니는 잠든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상하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 그녀는 몰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손을 오늘 다시 만났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손이 3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다는 거리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307호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였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수진이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씻으러 가실까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일어섰어요. 다른 간병사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신기해요. 선배 간병사 미숙이 복도에서 말했어요. 그 환자분이 수진 씨한테만 저렇게 순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통하나 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식판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불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천천히 삼켰어요. 맛있죠?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가까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요양원 정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예쁘죠, 할머니? 수진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이 할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손을 포겠습니다. 할머니, 저 있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는 가족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이상하죠? 1년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할머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에게 다른 병원에서 제안이 왔어요.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도 2배,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았어요. 수진아,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가봐. 선배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갈래요. 왜? 여기보다 훨씬 좋잖아.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그렇게 중요해?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게는 가족이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청혼까지 했어요. 수진 씨, 결혼해요. 제가 평생 잘해줄게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할머니 때문에 결혼도 못해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가족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에요. 제게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무연고 환자한테 인생을 바치다니.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307호로 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8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수진이 병원 검진을 받았어요.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몸 좀 챙기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요. 가족도 아닌 환자 때문에 본인 건강을 망치면 어떡해요? 가족이에요. 수진이 똑같이 대답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그렇게 특별해요? 네. 수진이 웃었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할머니랑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책을 펼쳤습니다. 동화책이었어요. 옛날에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수진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수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계속 수진의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307호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우리 만난 지 오늘로 딱 10년이에요.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촛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수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세요, 할머니? 수진이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행복한 날인데,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뛰는 곳이었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307호에 남았어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할머니, 저 있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릴 때 꿈을요. 할머니는 잠든 듯 했지만 수진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꿈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어요. 따뜻한 손이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할머니 손 같아요. 할머니가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어요. 수진은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 뭔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선배 미숙이 복도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한 환자만 돌보는 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307호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떠나면 할머니가 사라질 것 같아요. 미숙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혹시 보호자라도 나타날까봐 그래?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좋죠. 할머니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왜? 나도 몰라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제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날 저녁 원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씨,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환자분이 수진 씨를 가족처럼 대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죠. 수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307호 의자에서 잤습니다. 할머니 손을 감싸준 채로요. 꿈을 꾸었어요. 또 그 꿈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손이 놓였습니다. 안 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빛이 흐려졌어요. 할머니, 방금 저 보셨죠? 수진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확신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곁에 있는 매일이 행복했으니까요. 비록 할머니가 말은 못해도 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요.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으로요. 눈빛으로 전해지는 그리움으로요. 그리고 매일 아침 수진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요. 할머니, 저 평생 곁에 있을게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어디 안 가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요. 수진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307호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씻으러 가실까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붙잡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세게요. 세면대로 갔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물을 틀었어요. 손 씻으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씻겼어요.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요. 이제 손목 차례였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왼손을 잡았어요. 손목을 씻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수진의 왼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손목이었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곳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또렷해졌어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목 흉터를요. 할머니가 느리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왼손 손목을 만졌어요. 화상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요. 마치 그 모양을 확인하듯이요.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입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놓쳐서 손가락이 흉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화상 자국의 모양대로요. 이 손 내가 아는 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더 또렷해졌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할머니, 이 흉터를 아세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5살. 네. 불엄마가 손 놓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5살 때 화재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흉터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느리게 힘겹게요. 아파트 불 네, 네, 맞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아파트 화재 사고로 고아원에 갔어요. 5살 때요. 할머니의 눈이 더 커졌어요. 입술이 후들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딸, 네, 내 딸.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요.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어요.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딸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라고.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할머니 금방 올게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뛰었습니다. 원장실로 향했어요. 똑똑똑.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원장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셨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 손목 흉터를 보시더니 수진이 왼손 손목을 보였어요. 5살, 엄마가 손 놓쳤다고 그리고 그리고 딸이라고 하셨어요. 내 딸이라고. 원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요. 수진 씨, 수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원장님, 저 할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은데요? 10년 전 기록이요. 정확히 어떻게 여기 오신 건지.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전임 원장님이 받으신 거라서. 기록은 없나요? 있긴 한데, 원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별로 없어요. 수진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입소일 2015년 3월 15일. 수진의 심장이 멎었어요. 3월 15일.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아원에 입소한 날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날짜 제 생일이에요. 네, 제가 고아원에 간 날이에요. 1995년 3월 15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호경이 서울역 근처 배회. 신원 불명. 정신착란 증세.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특이사항 계속 딸을 찾는다고 중얼거림. 5살, 손 놓쳤다는 말 반복. 수지는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네, 혹시 할머니 과거 기록이 더 있나요?
10년 전 이전 거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원을 몰라서 경찰도 찾지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잠깐만요. 원장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전임 원장님이 남긴 개인 기록이에요. 혹시 여기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원장이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신병원 이송 기록 2005년. 수진은 계속 읽었어요. 환자명 미상. 증상 딸을 잃은 후 실성. 중증 우울증 및 치매 초기 증상. 사고 내용 1995년 3월 15일 아파트 화재. 5살 딸 실종.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자신이 화재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간 날이었어요. 5살 딸. 자신의 나이였습니다. 실종 아동 특징 왼손 손목에 화상 흉터. 수진은 자신의 왼손 손목을 봤어요.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일치했어요. 날짜, 나이, 화재, 흉터. 원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수진 씨,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진이 원장을 봤습니다. 저 그 딸일 수도 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게 똑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날짜도, 나이도, 화재도, 흉터도. 수진 씨,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할머니가 정말 제 엄마인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 연락할게요.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제발. 수진이 원장을 붙잡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지금 전화할게요. 수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30년. 자신은 30년 동안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고아로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정말 엄마라면 1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엄마와 딸로요. 서로 모른 채로요.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 씨, 원장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검사 받을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가족이니까요. DNA가 어떻게 나오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307호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 제 엄마세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느리게 부드럽게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그날 밤 수진은 307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밤을 샜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할머니가 정말 엄마라면 30년 동안 서로를 찾았던 거예요. 엄마는 딸을 찾아 헤매다 실성했고요. 딸은 부모를 모른 채 자랐고요.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요. 10년 전에요. 서로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할머니 손을 감싸 쥔 채 밤을 샜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원장이 307호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준비됐어요? 네. 수진이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 차가 8시에 와요. 씻고 준비하세요. 할머니도 같이 가나요? 당연하죠. 검사 받으셔야 하니까요. 수진이 할머니를 봤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중요한 검사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8시 정각이었습니다. 병원차가 도착했어요. 수진과 할머니 그리고 원장이 함께 탔습니다. 긴장되죠? 원장이 수진을 봤어요. 네, 떨려요. 수진의 손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을 감쌌어요. 단단하게.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손은 수진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이었어요. 3층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검사실은 하얀 방이었어요. 먼저 환자분부터 검사하겠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봤어요. 입 안쪽을 면봉으로 채취할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벌렸어요. 의사가 면봉으로 볼 안쪽을 긁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보호자분 차례예요. 제가 보호자는 아닌데 수진이 말했어요. 혹시 가족일 수도 있어서 검사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수진도 입을 벌렸습니다. 의사가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와요. 2주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DNA 검사는 시간이 좀 걸려요. 더 빨리는 안 될까요? 급하게 하면 일주일까지는 가능한데 비용이 2배예요.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병원을 나왔어요. 수진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7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307호에 모셨어요. 할머니, 일주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엄마와 딸인지.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해서요. 도서관에 갔어요. 오래된 신문을 뒤졌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중얼거리며 마이크로필름을 넘겼어요.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화재 5세 여아 실종. 기사를 읽었어요. 15일 새벽 2시경. 강남구 아파트 7층에서 화재 발생. 잠자던 모녀가 대피 중 딸과 엄마가 분리됨. 딸 5세, 김수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음. 엄마 35세, 김영희는 극심한 충격으로 병원 이송. 수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수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같은 이름을 썼어요. 선생님이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이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 김영희.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짜 신문을 찾았습니다. 3월 16일 실종 여아 수색 계속. 아직 발견 안 돼. 3월 17일 실종 여아. 인근 병원서 발견. 기억상실 증세. 수진은 계속 읽었어요.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여아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함. 보호자를 찾지 못해 아동보호소로 이송. 그날이었어요. 자신이 고아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기사를 찾았어요. 3월 20일 실종 여아 엄마, 정신병원 입원. 딸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한 김영희 씨, 정신병원 입원. 딸을 찾아야 한다며 계속 병원을 빠져나가려 시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딸은 기억을 잃어서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고요. 서로 찾지 못한 거예요. 다음 기사였습니다. 4월 1일 실종 여아 가족 찾기 중단. 보호소 정식 입소. 신원 확인 실패. 김수진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가족 특정 불가. 여아는 아동보호소에 정식 입소.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도서관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찾았다면, 만약 엄마 이름과 딸 이름을 연결했다면 30년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화재로 부모를 잃은 그 김수진인 줄이요. 이름이 흔해서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수진은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2005년 기사 정신병원 환자 실종. 10년간 입원했던 김영희 45세 씨 실종. 딸을 찾으러 간다는 쪽지만 남김. 가족 없음 수색 중. 2005년 할머니가 정신병원에서 나간 해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떠돌다가 2015년에 요양원에 왔고요. 수지는 모든 기사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님, 이거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게 30년 전 신문 기사예요. 원장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름이 똑같네요. 네, 김수진 저예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 김영희. 할머니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10년 전 경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원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2015년에 보호된 무연고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통화가 길었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록이 있대요.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5분 후였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원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기록 여기.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보호일시 2015년 3월 15일, 또 3월 15일이었어요. 보호장소 서울역 인근. 특이사항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계속 중얼거림. 수진은 화면을 볼 수 없었어요. 눈물로 흐려져서요. 원장이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돌봤어요. 10년 동안. 누구보다 잘 돌봤어요. 하지만 DNA 결과를 기다려요. 그게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손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 작은 소리로 불러봤어요. 제가 딸이에요. 수진이에요.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손을 더 세게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장이 307호로 달려왔어요. 수진 씨,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수진은 일어섰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지금 당장 오래요. 결과가? 전화로는 안 알려준대요. 직접 와야 한대요. 수진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었어요. 수지는 그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검사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수진과 원장이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의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DNA 검사 결과.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일치율 99.9%입니다. 네.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친모와 친딸이 맞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원장이 수진을 안았어요. 찾았어요. 수진 씨 엄마를 찾았어요. 수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할머니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을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수진은 엄마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30년 동안 몰라서. 이제 안 떠날게요. 절대 안 떠나요. 엄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느리게 부드럽게요. 30년 만에 다시 만진 딸의 머리였습니다. 수진은 엄마 품에 안겼어요. 10년 동안 돌봤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였어요. 의사와 원장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모녀만 남았어요. 수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왼손 손목의 화상 흉터, 30년 전 놓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어요. 영원히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진은 새 집을 구했어요. 작은 빌라 1층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기 좋게 문턱이 없는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 엄마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저기 창가가 엄마 자리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늘 창가에 앉아 계셨으니까요. 침실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제 방은 바로 옆이고요. 엄마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요. 엄마, 우리 집에서. 엄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세요? 안 좋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단단하게. 수진은 알았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라는 걸요. 30년 만에 딸과 함께 사는 거니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렸어요. 엄마, 미역국 끓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엄마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불어줬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못 해드렸죠?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엄마가 수진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를 씻기려고 욕실로 모셨습니다. 엄마, 씻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물로 엄마 몸을 닦아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씻겨주셨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을 씻길 차례였어요. 수진이 엄마 손을 붙잡았습니다. 왼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왼손을 엄마 손에 갖다 댔습니다. 둘 다 흉터가 있었어요. 수진의 손목에요. 엄마의 손바닥에요. 이 흉터. 수진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생긴 거죠? 엄마가 저를 구하려고.
엄마가 수진의 손목을 만졌어요. 느리게 쓰다듬었습니다. 아팠죠, 엄마? 제 손 놓친 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돌아왔어요.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다시는 안 잃어버릴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수진은 엄마 방에서 잤어요.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손을 감싸쥐고 누웠어요. 무서우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엄마가 수진의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수진은 엄마 손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곁에서 잤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밝게 인사했어요. 엄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죠? 벤치에 앉아서 손을 감싸쥐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랬을까요? 5살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죠. 엄마랑 함께 놀았겠죠. 수진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해요. 약속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알았어요. 엄마의 치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중증 치매는 보통 악화만 되는데 좋아지고 있다고요? 내 딸과 함께 살면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수진은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좋아지고 있대요. 엄마가 수진을 봤어요.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 이름 부르신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수진은 엄마를 안았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수진이 여기 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들은 엄마 목소리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자. 고마워. 사랑해.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접시를 닫고 거실로 갔어요. 엄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왜 부르셨어요? 수진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수진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네, 30년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 놓쳐서.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찾으려고 했는데. 알아요, 엄마.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찾은 거 다 알아요. 수진아, 이제 괜찮아요. 제가 돌아왔잖아요. 엄마가 수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랑해. 내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2사람은 석양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감싸준 채로요. 30년 전 놓쳤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많이 좋아졌어요.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수지는 엄마와 함께 사진관에 갔어요. 엄마, 사진 찍어요. 우리 처음 찍는 거죠?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수진과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꽉 감싸준 채로요. 사진을 받아서 집에 걸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요. 엄마, 여기 걸었어요. 예쁘죠?
엄마가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뻐. 우리 딸. 엄마도 예뻐요. 수진이 엄마 손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사진 많이 찍어요. 30년 동안 못 찍은 거 다 찍어요. 그래. 좋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말썽꾸러기였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뛰어다니고. 정말요? 그래.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요? 수진이 놀랐어요. 그랬어요? 응. 5살 때 자장가.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불이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수진이 엄마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제 우리 앞만 봐요. 과거는 잊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래만. 네. 엄마, 우리 미래만 생각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느리지만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손을 붙들고 공원을 걸었어요. 천천히. 엄마 급하지 않아요. 응. 엄마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힘들죠. 쉬어요. 괜찮아. 딸이랑 걷는 거 좋아. 수진은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좋아요. 엄마.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수진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왼손 손목이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곳이요. 이거 엄마가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이 흉터는 엄마 사랑의 증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수진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응. 10년은 함께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채로지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수진이 엄마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엄마가 수진을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네, 약속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수진과 엄마는 손을 감싸 쥐고 그 풍경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였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고요. 딸은 10년 동안 엄마를 돌봤어요. 서로 모른 채로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손의 기억이 그들을 이어줬어요. 화상 흉터가 증거였고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해요. 영원히요. 수진이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손 놓지 않을게요. 이번엔 절대로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나도 안 놓을게. 내 딸.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포개졌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